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큰아들 민석이가 내 뺨을 어루만지며 한 말이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부산 동래구에서 평생을 살았지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식을 키웠어요. 큰아들 민석이는 해운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작은아들 성우는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고 막내딸 수진이는 광안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2년 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이야.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집에 와서 또 울고 밤이면 빈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또 울었어요.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자주 왔어요.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와 밥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랬지요.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그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아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전화는 오는데 목소리가 바빠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이 말을 듣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해는 했어요. 아이들도 자기 살기 바쁜 거 잘 아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지낸 게 2년째였어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가끔 옆집 김 여사랑 시장 나가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75번째 생일 아침이었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반가웠어요. 아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와 줬다는 게. 함께 미역국을 먹고 케이크를 자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났지요. 그런데 민석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오늘 온 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우리가 너무 걱정돼요.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고, 아프시면 어떡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민석이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어요. 표지에 프리미엄 실버타운 마리넬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사진 속엔 깨끗한 건물과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여기요. 해운대 쪽에 있는데 최고급 시설이에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또래 분들하고 어울리실 수도 있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실버타운이라니 나를 버리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민서가, 엄마는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못 찾아뵙잖아요. 거기 가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어요.
민석이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 너희 자주 볼 수 있니? 당연하죠. 해운대니까 더 가까워요. 자주 찾아뵙고 손주들도 자주 데려올게요. 민석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지요. 비용은?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 삼남매가 의논해서 다 준비했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이 다 의논을 했다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정해진 일이었던 거죠. 나는 그저 동의만 하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고집 부린다고 생각할까 봐요. 다음 주 수요일 민석이 차를 몰고 왔어요.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평생 동네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이 동네를 떠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마린일 실버타운은 정말 컸어요. 호텔처럼 생긴 건물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개인실을 보여줬는데 침대와 옷장, 작은 거실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지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낯설었어요. 내 집 같지 않았어요. 여기 식당이고요. 이쪽은 운동실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취미실인데 서예, 그림,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시설을 돌아보는 내내 민석이는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죠? 시설 좀 보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지요.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최순자예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막내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도 마음 놓을 수 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한 달 뒤 입주일이 정해졌어요. 짐을 싸면서 평생 살던 집을 돌아봤어요. 거실, 부엌, 안방.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공간들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도, 김장하던 베란다도 다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입주 당일 새 자식과 손주들이 다 왔어요. 짐을 차에 싣고 마린일로 향했지요.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우리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린일에 도착했어요. 짐을 방에 풀고 아이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떠났지요. 엄마, 주말에 올게요. 전화 자주 할게요. 민석이가 포옹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방이 텅 비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예뻤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낯설고 벽이 낯설고 소리도 낯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요? 그 의문은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았답니다. 무너진 일상. 할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에요. 지민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입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지요. 우리 지민이가 벌써 8살이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도 오시죠? 친구들 다 온대요. 케이크도 진짜 크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손주 생일이라니 당연히 가야죠. 그럼 할머니가 선물도 사가지고 갈게. 전화를 끊고 바로 관리 사무소로 갔어요. 토요일 저녁 외출 신청을 하려고요. 저기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외출하고 싶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저녁 외출은 안 됩니다. 예. 왜요? 규정이에요. 오후 6시 이후 외출은 금지예요. 안전 문제 때문에요. 손주 생일인데요. 꼭 가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규정은 규정이라서요. 그럼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해요. 말이 안 됐어요. 손주 생일 파티가 저녁 6시인데 나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과장님도 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직원이 딱 잘라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방으로 돌아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나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규정이 저녁에 외출하면 안 된대. 엄마,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지민이가 얼마나 기대하는데?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안 된다잖아.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거기 비싼 돈 내고 계신 거 아시죠? 손주 생일도 못 가게 한다고요?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규정이래. 예유, 알겠어요. 지민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전화가 끊겼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와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없으면 지민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지요. 식당에 가니 순자 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자야, 오늘 손주 생일 아니었어? 응. 못 가. 왜?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요. 이게 말이 돼? 손주 생일도 못 가게 해? 규정이래. 어쩔 수 없대. 오후 4시쯤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우리 공준이 생일 축하해. 할머니, 언제 와요? 케이크 진짜 예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오늘 못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아픈데
여기서 저녁에 나가면 안 된대. 할머니 오늘 안 와요?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만나자. 선물도 큰 거 사줄게.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내려갔어요.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지금쯤 지민이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겠지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겠지요. 할머니 없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손주 생일도 못 가는 곳에 밤 9시 민석이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지민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서운해 보였지요. 지민이가 할머니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프냐고. 민석이 문자가 또 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지요. 순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영자야, 어젯밤에 운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 식사를 하는데 영호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영자 씨, 어제 손주 생일이었다며? 갔다 왔어? 못 갔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녁 외출이 안 된대요. 영호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뭐, 손주 생일도 못 가게 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규정이래요. 저녁에는 외출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감옥이야?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영호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외출하려다 못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교회도 못 가요. 일요일 낮인데도 안 된대요. 수자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감옥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식당이 술렁거렸지요. 그날 오후 입주민 몇몇이 모였어요. 로비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다 동의했잖아요. 동의는 했어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외출도 못하게 해?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우리는 약자였고 규정은 강했으니까요. 저녁 때 순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영자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순자야, 전혀 괜찮지 않아. 순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여기 온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좋다고 했잖아.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안전하긴. 감옥이 제일 안전하지. 순자 할머니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순자야, 우리 잘못 온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어떡해. 집도 없는데. 맞아요.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동네 집은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여기서 버텨야겠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왜 안 왔어? 하고 묻는 지민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저 별들은 자유롭게 떠다니는데 나는 왜 이 작은 방에 갇혀 있는 걸까?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지금 이상한 곳에 와 있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예쁘게 꾸며놓은 우리예요. 손주 생일도 못 가게 하는 곳이에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 나를 여기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지요. 이틀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규정이, 무슨 규정이 그래요? 손주 생일도 못 가게 해요? 나도 이해 안 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거기 나오세요. 뭐, 나오시라고요. 이런 곳에 계실 필요 없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곧 현실을 떠올렸지요. 수진아, 집이 어디 있니? 보증금도 다 냈는데. 그건 그렇지만 수진이도 막막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수진이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민석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기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편하려고 나를 보낸 곳이었어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기 쉽게 만든 곳이었지요. 순자 할머니와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여기서 늙어 죽는 거야? 영자야, 무슨 소리 해? 우리 아직 젊어. 전긴 75인데.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주도 봐야 하고 살아야 할 날도 많고. 순자 할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영자야,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챕터 3 깊어지는 상처. 어르신들, 다음 달부터 식비가 인상됩니다.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입주 넉 달째 되던 날이었지요. 월 30만 원 추가 납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손이 떨렸어요. 30만 원이요? 벌써 관리비만 1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30만 원을 더 내라고요? 이게 말이 돼? 영호 할아버지가 게시판 앞에서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었잖아. 맞아요. 처음엔 관리비에 식비 다 포함이라고 했어요.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분명히 식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로 몰려갔어요. 15명쯤 됐을까요?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호 할아버지가 따졌어요. 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계약서 사조 사망 보셨죠? 운영상 필요시 비용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대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입주민분들께 피해가 됩니다. 피해?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과장은 계속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있습니다만 반복했지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달부터 3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여기서 식비를 또 올린대. 얼마나요? 30만 원. 그럼 한 달에 180만 원이네요. 응. 내가 어떻게 감당해. 너희가 보태주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민석이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며칠 후 다시 전화했을 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계약서 확인했는데 비용 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대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보고 계속 내라는 거야? 일단은요. 다른 실버타운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른 실버타운이요. 또 옮기라는 건가요? 벌써 여기 온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건너편 방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수자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 안을 보니 서랍이 다 열려 있고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현금 200만 원.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곧 직원이 왔고 경찰도 불렀어요. 하지만 CCTV는 복도에만 있고 방 안에는 없었어요.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지요. 어르신, 현금을 방에 둔 게 잘못이에요. 저희가 금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직원이 오히려 수자 할머니를 나무랐어요. 금고 서비스는 돈을 또 내야 하잖아요. 내 방에 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며? 도둑이 드는데 무슨 안전이에요? 수자 할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내 방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입주민들 사이에 의심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 예전처럼 편하게 인사하지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영자야, 밤에 문 꼭 잠가. 응, 너도.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어요. 며칠 후 식당에서 일이 터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영호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내 자리에 왜 앉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정해진 자리 없어요. 아니에요. 나 항상 여기 앉았어요. 나도 여기 앉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요. 어르신들, 조용히 하세요. 직원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수자 씨 돈 훔친 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가
던진 말에 식당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도둑이래요? 영호 할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돈 얘기를 해요? 맨날 돈 없다고. 이 사람이 정말. 영호 할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안 돼요. 제가 급히 말렸어요. 다른 분들도 나섰어요. 결국 둘은 떨어졌지만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따뜻했던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경계하는 차가운 침묵이었지요. 순자 할머니와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순자야, 여기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처음엔 다들 친했는데 도둑 사건 이후로 다들 달라졌어. 서로 의심하니까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던 실버타운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제게도 일이 생겼어요. 방에 두었던 남편 유품이 없어진 거예요. 금붙이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쓰던 회중시계였지요. 고장나서 멈춰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미친 듯이 방을 뒤졌어요. 서랍, 옷장, 침대 밑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보, 당신 시계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남편 시계가 없어졌어. 순자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었지요. 직원에게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CCTV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어르신이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잃어버리긴 분명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나 여기 못 있겠어.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말했어요. 식비 인상, 도둑 사건, 입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남편 시계가 없어진 일까지.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가볼게요. 민석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엄마, 갑자기 어떡해요? 계약도 있고 집도 없잖아요. 그래도 못 있겠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처럼 나도 자유롭고 싶었어요. 며칠 후 민석이가 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관리 사무소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해요. 5천만 원. 계약서에 1년 이내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대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석아, 나 어떡해. 엄마, 일단 1년만 채우세요. 그럼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어요. 1년이 8개월이나 남았는데 참으세요,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석이가 돌아갔어요. 저는 방에 혼자 남았어요. 8개월. 여기서 8개월을 더 살아야 해요. 도둑 걱정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외출도 못하고.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나 1년 채워야 나갈 수 있대. 위약금이
5천만 원이래. 나도 그래. 우리 갇힌 거야. 영자야. 맞아요. 우리는 갇혔어요. 고급스럽게 포장된 감옥에.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여보, 나 지금 지옥에 있어요. 돈을 내고 들어온 지옥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 시계도 없어졌어요. 이제 당신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지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영자야, 내 아들이 왜? 무슨 일이야? 전화번호를 바꿨어.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연락하고 싶어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받았어. 그런데 아들 없다고 하더라. 나중에 전화하라고. 그래서 3번 전화했는데 계속 그래. 그래서 알았어. 내 전화 받기 싫은 거구나. 순자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순자야, 우리 버림받은 거야. 영자야. 자식들이 우리를 여기 버린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손만 잡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챕터 4 깨달음의 길목.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왔지요. 입주한 지 7달째였어요. 앞으로 5달만 더 버티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5달이 5년처럼 느껴졌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눈처럼 모든 게 덮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이 슬픔도, 외로움도, 분노도. 식당에 가니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각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도둑 사건 이후 모두가 서로를 경계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만 함께 앉았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어요. 불평을 많이 한다고, 분위기를 흐린다고 했지요.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새로운 얼굴을 봤어요. 입주민이 또 들어왔나 봐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짐을 끌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식당에 나타났어요.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지요. 아무도 옆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정숙이에요. 저는 박영자고 여긴 최순자 할머니예요. 반가워요. 여기 온 지 사흘 됐어요. 정숙 할머니는 밝은 분이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았지요.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정숙 씨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여기 들어가시래요. 여기 좋다고 하던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순자 할머니와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숙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3달 지나면 달라져요. 모든 게. 정숙 할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비 인상,
도둑 사건, 외출 제한, 위약금, 조항까지 모든 걸 말해줬지요. 세상에, 그럼 저도 조심하세요. 귀중품은 절대 방에 두지 마시고 계약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불안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영자야, 우리가 정숙 씨한테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한 거 아닐까? 아니야. 진실을 말해준 거야. 우리처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 맞아. 며칠 후 정숙 할머니가 계약 해지를 시도했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관리 사무소는 거절했어요. 쿨링오프 기간이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요. 정숙 할머니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우리는 정숙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도 같은 처지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요. 식당에 트리가 세워졌어요. 예쁘게 꾸며진 트리였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의미 없는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내일 올 수 있니? 엄마, 죄송한데 내일은 처가 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크리스마스 아침 식당에 갔어요.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먹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도 한 입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달았지만 슬펐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였어요. 영자야, 혼자 있지 마. 우리 셋이 함께 있자. 순자 할머니가 귤을 들고 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과자를 가져왔지요. 저는 제가 아끼던 한과를 꺼냈어요.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남편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지요. 우리 참 딱한 처지야, 그치?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맞아. 근데 우리 셋이 있잖아. 순자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있어. 제가 덧붙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됐지요. 새해가 왔어요. 이제 넉 달만 더 버티면 나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숙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이거 봐. 실버타운 비리 기사야. 신문에는 다른 실버타운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과대 광고, 계약 사기, 노인 학대. 우리와 똑같은 일들이었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기사 끝에 보니까 피해자 모임이 있대. 변호사도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우리도 연락해볼까? 제가 물었어요. 근데 소용 있을까?
계약서에 다 사인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정숙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어요. 맞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든 걸 말했어요. 식비 인상, 외출 제한, 도둑 사건, 위약금, 조항까지. 어르신들, 그건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에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예. 증거를 모으세요. 계약서, 공지문, 녹음, 사진 등 모든 걸 기록하세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증거를 모으자. 그래, 꼼꼼하게. 그날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공지문을 찍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일기장에 모든 일을 기록했어요. 일주일 후 영호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간호사는 또 늦게 왔고 영호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지요. 우리는 그 순간을 녹음했어요. 호출벨을 누른 시간, 간호사가 온 시간, 모든 걸 기록했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반드시 나가자. 정숙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욱 열심히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만 20개가 넘었고 사진도 100장이 넘었어요.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 받았지요. 2월 어느 날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어르신들,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에요. 계약,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 얼싸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순자야, 정수가, 우리 해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여보, 나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랑 정수기가 함께 있어요. 우리 셋이 힘을 합쳤어요. 당신이 보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고 있었지요. 우리 마음의 얼음도 녹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나가면 뭐 하고 싶어? 손주랑 놀러 가고 싶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나는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어. 엄마, 목소리 들어보라고. 나는 내 방에서 자고 싶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작은 꿈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한 것들이었지요. 며칠 후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소송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르신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일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송하시면 어르신들만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괜찮아요. 우리 끝까지 갈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활하시는 동안 불편하실 텐데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불편했어요.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받아쳤어요.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지요. 복도에서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응. 반드시 이기자. 챕터 5 마지막 인사. 3월 중순이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위약금 없이 즉시 퇴소 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정말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입니다. 인터뷰요? 예. 어르신들 사연이 알려지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순자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나갈 수 있어. 위약금 없이.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틀 후 기자가 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였어요. 어르신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 입주했을 때의 기대, 달라진 현실, 손주 생일도 못 간 일, 도둑 사건, 영호 할아버지, 죽음까지.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 적었어요. 어르신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인터넷 뉴스 일면에 실렸지요. 고급 실버타운의 민낯, 갇힌 노인들의 절규, 댓글이 쏟아졌어요. 응원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르신들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곳에 계신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곳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실버타운이 발칵 뒤집혔어요. 관리 사무소는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기사 봤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했잖아. 너는 안 들었고. 엄마, 민석아, 나 이제 나갈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어디로 가시게요? 집도 없는데. 알아서 할 거야. 나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처음으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민석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런 곳에 보내서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워놨어요. 오세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흔쾌히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나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들이 뭐래? 자기 집으로 오래. 그럼 가는 거야?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 집에 가면
편할 거예요. 하지만 또 눈치 보며 살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하고 부르더니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오빠랑 상의했어요. 엄마 모시고 살기로. 육아? 저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광안리, 우리 집이 바다도 보이고 좋아요. 수진이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 생각 좀 해볼게. 그동안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해 봤거든. 엄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영자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너희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려고. 아들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정숙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나도 그래.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우리 셋이 같은 동네에 살면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 얼굴이 환해졌지요. 좋아.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맞아. 가까이 살자. 우리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래구에 원룸 3개가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좋았지요. 여기로 하자 결정했어요. 퇴소 날짜를 잡았어요. 3월 25일이었어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쌌어요. 들어올 때보다 짐이 적었어요. 많은 걸 버렸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식당에 갔어요. 입주민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부러운 눈빛도 있었고 원망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자 씨, 나도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연락해 보세요. 말순 할머니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씩 가져갔지요. 우리도 도와주세요. 저희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함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점심때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과장이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네, 가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여기 온 것을요.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지나갔지요. 오후 2시 짐을 차에 실었어요. 민석이와 수진이가 왔어요. 성우도 창원에서 올라왔고요. 엄마,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순자랑 정숙이랑 같은 건물에 살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너희 도움 없이도. 엄마,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너희들 가족도 챙겨야지. 엄마, 걱정은 그만해.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실버타운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안에
우리의 슬픔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안녕이에요. 제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지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동네 시장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웃음소리, 장사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 여보, 나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동네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녁 때 순자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각자 반찬을 들고 왔지요. 자, 우리 집들이 하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막걸리도 한 병 샀어요. 우리 해냈어.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가 달았어요. 영자야, 우리 이제 자유야. 맞아. 드디어 자유. 웃고 또 웃었어요.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었지요. 며칠 후 지민이를 만났어요. 놀이동산에 갔어요. 바이킹도 타고 회전 목마도 탔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맨날 만날 수 있어? 그럼 할머니가 여기 살잖아. 좋아. 지민이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거였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났어요. 실버타운 측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 정지 명령도 내려졌지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기사가 또 났어요. 이번엔 승소 소식이었어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실버타운 입주민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을 나눠주고 방법을 알려줬지요. 여름이 왔어요. 순자 할머니, 정숙 할머니와 함께 해운대 바다에 갔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지요. 시원하다. 소리치며 웃었어요. 마음껏 웃었어요. 우리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어. 정숙 할머니가 외쳤어요. 맞아. 우리 한참 살아야 해. 순자 할머니도 따라 외쳤어요. 저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자유야.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이 모든 게 내 선택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아이들과도 화해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영자가 됐어요. 보고 싶지만 나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어요. 나이 75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많고 볼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갔어요. 김 여사를 만났어요. 영자야, 오랜만이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 소식이 없더라. 긴 이야기예요. 차 한잔하면서 할게요. 김 여사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말해줬어요. 김 여사는 놀라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영자야, 너 대단하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제대로. 그래, 맞아. 우리 나이에도 꿈이 있어야지. 순자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는 저마다의 일상을 찾아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니고 정숙 할머니는 교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들을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모여 밥을 먹었어요. 돌아가며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 시장 국밥집에 가기도 했어요.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어느 날 저녁 제 집에서 모였을 때 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민석이네 가족, 수진이네 가족, 성훈의 가족이 모두 제 집으로 왔어요. 좁은 원룸에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불편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석이가 또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가 선택한 집이거든. 그래도 민서가 엄마 말 들어줘.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제 방을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작은데 재밌어요. 그치? 할머니는 여기가 좋단다. 지민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 지금 제일 행복해. 나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지민이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7달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후회는 없어요.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바람이 들어왔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을을 살고 있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바람과 함께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떨어지는 날이 와도 괜찮아요.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요. 순자야, 정수가 고마워.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민서가, 수진아, 성우야, 사랑해. 너희도 행복하렴. 지민아, 할머니, 오래오래 곁에 있어줄게. 여보,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영자야. 그 목소리에 저도 웃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인생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